자, 문제를,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디로 가시냐. 일단은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좀 도와드리도 하겠고요. 일단은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9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5페이지로 가셔서, 계산 문제를 한번 또 도와드리도록 하죠. 9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요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완전 비면 그냥이요, 양이 불변이에요. Q 이꼬르 700이라는 것은 이게 양이 불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은 그럽니까?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P는 2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조금 좀 어렵겠지만, 이제 예전에 풀어드렸던 게 있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보겠는데, 문제를 여기다 이제 달아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의 시장 수요 함수가 Q 이꼬르 QD 800-2P고, 공급 함수는 P1 2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따보세요. 완전 탄력적. 그럼 어떻게 돼요? P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가격과 양이면은, 수요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가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P1은 200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그럼 200이 됐다는 것은, 자, 이건 따보세요.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럼 자, 그 상태에서 P2가 300이 늘어났죠. 네. 그럼 그냥요,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자, 이거를 이제 가격을 대입시키면 돼요. QD 이꼬르 800-2P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따보세요. 가격을 함수에 대입시킨다. 그럼 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은 딱 하나만. 지금 거래량의 변화는 지금 모르겠고요. 이 가격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입니까? 완전 탄력적입니까? 그럼 1번 아니면 5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자, 그냥요, 요거를 대입시켜요. 대입시키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요가 움직임이 균형점이 바뀔 수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입니까? 양이 줍니까? 그러면 감소 쪽으로 맞추는 게 정답이 되거든요. 5번 쪽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맞나요? 자, 따라서 가격을 대입시킨다. 그럼 200원이었을 때 양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건 400이죠? 800에 400 빼니까 양이 400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가격이 얼마로 상승했어요? 200에서 300이죠? 600이니까 800에서 600 빼면 20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양은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든 거예요? 400에서 200. 그럼 완전 탄력적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보세요. P 이꼬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입니까? 완탈입니까? 완탈이고. 자, 그냥요,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면 그냥요, 양이 빠져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인데, 요걸 대입시켜서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겨볼게요.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101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01페이지 가시면 탄력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오늘 가겠는데. 탄력성은 5가지의 탄력성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101페이지 보고 계시죠? 101페이지. 자, 그럼 101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해드리겠는데,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 식이 나와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요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가격에 대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고, 가격이 오르면 양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플러스 2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중간점은 제가 잘 안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해드리고, 최초점만 가세요. 따라서 최초점. 우리 또 계산을 다 하게 되면 시간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죠? 최초점으로 가는데, 이 최초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는데, 자, 보시면요.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수요곡선이 우하향합니다. 그럼 최초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최초점이라고 한번 봐봐요. 자, 그럼 여기가 최초점이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오르면 양을 줄이죠? 10개에서 8개로, 우리가 10개에서 이제 8개를 줄인다면, 자, 따라보세요. 원래 가격은 얼마였어요? 100원이었죠? 100원이었다가, 원래 가격이 100원이고, 자, 따라보세요. 가격의 변동분. 100원에서 120원, 20원만큼 변동했죠? 20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자, 다음에 원래 수요량 10개가 수요량이 되잖아요. 변동물이 2개니까 10개에서 2개가 빠진 거니까 20%가 빠진 거거든요. 그럼 요게 1이 돼요. 얼마가 된다? 1. 그래서 요게 탄력성이 1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따라서 단위 탄력적이 되고요. 탄력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크기는 1이 기준이죠. 자, 그럼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작으면 비탄력적이죠.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안 줄었어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양이 변화가 적잖아요. 그럼 0.5니까 그냥입니까? 얘는 1보다는 작습니까? 작고 0보다는 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탄력성이 작다라는 표현을 쓰죠. 1보다 작으니까.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늘어날 수 있죠. 자, 그럼 이건 양이 변화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1이니까, 자, 우리가 2니까 그냥요, 1보다는 커요. 그리고 무한대보다는 작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다면은 이건 탄력적이에요. 무슨 적이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비탄력적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가격 변화가 큽니까? 가격 변화가 커요. 맞나요? 탄력적은 뭐의 변화가 크죠?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이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있으면 완전히 한쪽이 불변이죠. 그래서 이제 20% 상승했는데 아예 변화가 없어요. 탄력성 0이면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양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가격과 양이면은 그냥입니까? 양이 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서 가격에 대해서 완전히 비탄력적이죠. 0이다. 자, 누워있으면은 완탈이죠. 자, 그래서 20%가 상승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무한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요, 이건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탄력적. 그럼 가격이 변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그래서 가격이 좀만 변해도 이 벽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완전히 서 있으면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비 적어 놓으시고, 탈이니까 안 먹히니까 그냥 서 있으면 무슨 비탈? 완전 누워 있으면요, 완탈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다음에 자극은 같다. 반응이 다르죠? 근데 2대 때렸으니까 얘가 2대 때리면 탄력적이 같잖아요. 2대 때렸는데 나한테 1대 때리면 비탄력적이죠? 내가 2대 때렸는데 4대 때렸어요. 그냥이야 탈력적이야. 2대 때렸는데 안 때렸어요. 완전 비탄력적. 2대 때렸는데 계속 때리고 있어요. 뭐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직각 쌍곡선을 그려요. 가격과 양 이렇게 그린다면은 임의의 점 2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와 여기 변화가 같으면 탄력성이 1이죠. 아까 비탄력적은 그냥요, 가팔랐어요. 서 있죠. 탄력적은 누워 있죠.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가 셉니까? 양의 변화가 더 많은 게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양의 더 변화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수요량이 변화가 무한되면 그냥입니까? 완전 탄력적입니까? 수평이고요. 자, 양의 변화가 크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옆으로 퍼집니까? 미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1보다 크고요. 자, 이건 똑같으니까 단위 탄력적이죠? 자, 손 들어보세요. 가격이 더 크죠? 뭐다? 비탄력적이 되죠. 가파르잖아요. 1보다 작고. 0이니까 완전 비가 되겠죠. 따라서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1페이지로 가시면 파란 색깔을 좀 쳐볼게요. 밑에 101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이 있어요. 자, 항상 제가 분모에 대한 문제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그 다음에 정량적 지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정석입니까? 정량입니까? 정량. 여러분들 성질을 보는 거예요? 양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양의 변화. 절대값을 씌운다는 게 나와 있죠? 됐습니다. 5가지가 있다는 거 잘 하셨고요. 중간점은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늘 계산을 너무 많이 하면 진도가 못 나가니까 중간점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10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7페이지로 가시면 107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대체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탄력적이에요?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제만 잡고 그 재화에 대한 투기제 모습을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얼큰하게 취했어요. 그래서 배도 부르고 해서 콜라를 시켰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탄산음료는 대체제가 많습니까? 콜라 없으면 사이다 달라고 하고, 사이다 달라고 하면 환타 달라고 하고, 환타 없으면 우란시 달라고 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그럼 이동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데로 도망을 잘 갈 수 있죠?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그럼 가격이 비싸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고 딴 데로 이동하죠. 탄력적은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비타도점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적습니까? 적으면 가격을 올리더라도 도망을 잘 못 간단 말이죠. 그럼 쌀이라는 건 대체제가 별로 없죠? 탄력적이다, 비타도적이다. 그럼 가격을 올려도 양을 줄여요? 잘 못 줄여요? 못 줄인다는 거죠. 그럼 무슨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중요하죠. 맞습니까? 대체제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장기가 더 기간을 많이 주니까 대체제가 많아지죠?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상고음용보다는 주고용이 대체제가 많잖아요. 이동하기 쉽고요. 전체가 대체제가 많아요? 세분화될수록 대체제가 많아요. 자, 전체는 쪼개지지 않으니까 세분화될수록 더 많은 대체제가 많아지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요것도 음식은 밥만 있는 게 아니라 음료수도 있고 주스나 탄산음료는 콜라만 있어요? 사이다가 있어요? 그럼 아까 세분화될수록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많아집니까? 많아지잖아요. 부동산도 지역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세분화될수록 가격이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대장 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체제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상고음용이 탄력적이에요? 주고용이 탄력적이에요? 자,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이죠?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다양을 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만 가져가세요. 체크 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뭐 가격에 대해서 뭐 넘기시면 뭐 사치제, 투기제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위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105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105페이지로 가시면, 가시게 되면은, 자, 105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가격 틀어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라는 게 있나요? 저 표를 쳐보시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기업들이 건설회사나 얘네들이 가격을 그냥입니까? 정책을 써야 됩니까? 써야 되죠. 105페이지 찾으셨어요? 105페이지예요. 10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자, 거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틀어성과 총수익과의 관계라는 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 탄력적은 총수익과 상관이 없는데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이제 만약에 프라이스가 있고 양이 있어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 기업의 전체 수입이거든요. 그럼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시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이 면적이 수입이 돼요. 근데 아까 단위 탄력적 기억나시죠? 자,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각삼각선을 그려서 자, 이렇게 그린다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임의의 더 점을 찍어요. 찍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요 면적이 같으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면 가격 올리든 내리든 따라서 수입이 변화가 없다. 그럼 얘는 총수입이 불변이라는 거죠. 그럼 가격이 변해도 총수입은 그냥입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떨어뜨리든 올리든 총수입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요게 중요해요. 따라서 탄력적, 비탄력적. 자, 탄력적인 건 그냥이요. 탄력성이 1보다 크죠. 대체제가 어떻게 돼요? 많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냥입니까? 도망갈 때가 많습니까? 그럼 대체제가 많으니까 가격 올리면 사겠어요? 다른 데로 도망가겠어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고가로 가야 돼요? 좀 저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총수입이 좀 증가하겠죠. 맞나요?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적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죠. 그럼 가격을 올려도 사죠. 가격을 내리는 게 좋아요? 올리는 게 좋아요? 올리는 게 총수입을 늘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일단 야매 가기 전에 갈게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지가 만든 주택의 대체제가 많습니까? 자, 아까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도망을 잘 가. 그럼 가격 올리면 싹 다 도망가죠? 그럼 가격을 내려야지만 내 걸 왕창 사주죠. 맞습니까?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대체제가 적어요. 도망갈 데가 없죠? 그럼 가격 올려도 무조건 사거든요. 가격 올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가볼게요. 찾아보십시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이 가격과 총수입이 같습니까? 고가를 올리면 총수입도 늘어나죠. 그럼 따라서 비탄력. 가격 올리면 양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옷감 중에 비단 들어보셨어요? 비단은 쌉니까? 비쌉니까? 그래서 비단 고가, 비탄 고가, 고가예요. 그죠? 그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설날 때 휴게실이 우리 휴게실밖에 안 쉬었어요. 우리 휴게실 전체 휴게실 쉬었는데 제가 오징어를 팔아요. 그럼 이 오징어를 많이 타게 할 수 있고 안 타게 할 수 있죠. 따라서 탄력, 탄 거는 어떻게 파는 게 좋아요? 싸게 파는 게 좋잖아요. 오죽하면 아니니까. 그럼 가격 올려야 돼, 내려야 돼요. 내리죠. 맞아요? 비탄이라는 건 그냥 안 탄 거야. 안 탄 건 가격 어떻게 돼? 올려야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위기도 안 좋아. 힘들어. 따라서 탄력 어떻게 했어? 안 탔어, 탔어. 탔으면 어떻게 돼? 책 보고 얘기해, 책 보고. 탄력 탔지? 탄력 있어, 탄력? 그럼 우리가 심화로 가자고. 심화의 첫 번째 탄력 있어, 탄력? 탔지? 가격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지 총수입이 증가하죠. 갑시다. 비탄력 있어? 비탄력은 그냥 안 탄 거야. 안 탄 거 가격 어떻게 돼? 올라야 총수입이 증가하죠.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대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그냥 탄 거 안 탄 거만 생각나요. 탄 거 안 탄 거만 생각나요. 내 말 얘기 좀 해봐. 맞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단위 탄력점 그냥입니까? 총수입이 불변입니까? 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총수입이 불변이니까 가격 정책은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되셨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이제 112페이지로 가시면 공급의 가격 타성이 나와요. 112페이지. 갑시다. 이제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이제 공급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해드리겠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은 소도 탄력성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08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08페이지로 가보시죠. 108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소도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거는 따라서 소득에 대한. 그러면 가격이에요? 소득에 대한이에요? 소득에 대한. 그럼 소득이 내려가겠죠? 소득 변화에 대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정상제, 열등제 아시죠?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합니까? 자, 따라서 같은 방향, 플러스 값. 가격은 크기인데 얘는 방향을 얘기한다는 거죠. 맞나요? 정상제는 플러스 값이 돼요. 입셀론 값이 0보다 크죠. 근데 열등제는 소득이 높으면 안 사죠.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반비례하니까 탄력성이 0보다 작겠죠? 그래서 그거 소금과 소득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제는 0이죠?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정상제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마이너스, 플러스. 열등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되고 얘는 0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열중. 그럼 오른쪽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가 너무 쉽거든요. 오른쪽에 박스에 예제 하나 있나요? 너무 쉬워서 쓸었어요. 무슨 제라고 생각하세요? 자, 왜 그럴까요? 방이 같잖아요. 맞나요? 그 소득이 10% 상승했으니까 양이 8%가 증가했죠? 자,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0.8, 따라서 플러스 0.8. 그럼 0.8이라는 정상제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산이 아니라 그냥 방이 같으니까 정상제 찍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예? 정상이 나옵니다. 근데 요건 뜨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자, 따라서 교차 탄력성.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대체제 구한제 아시죠? 다른 제와에 대한 가격이에요. 다른 제와. 그러면 X제와 Y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제의 가격에 따라서 4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거 사죠? 그럼 대체 가격이 높으면 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플러스 값이 돼서 같은 방향이면 무슨 값이다? 대체제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아까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요? 설탕도 줄어요? 반대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는 거고요. 철강하고 커피는 상관이 없죠. 그럼 이건 0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보독. 그럼 대보독은 그냥요, 이건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그래서 우리가 이 보마라는 건 임금이 타는 말인데 우리나라도 유니콘이 있었어요. 따라서 대가리에 뿔 달린.
고마. 그럼 대가리의 뿔이라는 건 대체제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대답해봐요. 그럼 가격과 수요가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고, 고마는 보완제는 마이너스죠. 그럼 가격과 수요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볼게요. 111페이지 가시면 2번 문제를 하면 됩니다. 111페이지. 2번 문제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그걸 가기 전에 한번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짚어보세요. 자, 지금 A에 대한 B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갑자기 가격이 내려오고 수요량이 올라가죠?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성은 갑자기 1이 기준이다. 1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해요. 갑자기 크기가 중요하다. 1보다 크다 작다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소득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이것도 SG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에 대해서 0과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111페이지에 보시면 2번 문제 하나가 있나요?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세요. 바로 풀어드리는 것보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나옵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이 몇 점 몇이죠? 0.6. 소득 탄력성은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은 0.2죠? 이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과 오피스텔 가격이 다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그러면 다 3% 상승한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양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럼 0.6이라는 탄력성이 있죠? 요걸 곱하면 돼요. 그죠? 3618 그러면 1.8만큼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마이너스를 치는 거죠. 근데 그냥입니까?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양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요걸 곱하면 1.2%가 늘어난 게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자, OP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죠? 요걸 곱하면 0.6만큼 증가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감소는 마이너스, 증가는 플러스를 더하면 마이너스 1하고 0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자, 가격 탄력성은, 자, 따라해보세요. 가수, 소수, 자, 이건 따라서 교수, 교차라는 건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거랑 곱하면 얘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양이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OP의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납니까? 이걸 곱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연습해서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여기에 가격의 대안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죠. 그럼 거기 보시면 장기와 단기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아껴놨던 곳이 있었어요. 한번 넘기기 전에 좌측에 보면 공급은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인데 따라서 5가지가 있다. 완전히 서 있으면 얘도 그냥이요. 완전 B예요. 완전히 누워 있으면요. 완탈. 그다음에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이제 딱 중간을 지나거든요. 중앙을 딱 대각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게 1인다는 건데, 그럼 아까 칠판 보세요. 비탄력은 그냥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그런가요? 그럼 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가격 변화가 많습니까?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맞나요? 누워있으면 뭐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봐요. 가격과 양의 탄력성. 자,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본다는 거죠. 요거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좀 어려워서 못 늘리고. 자, 공급이 잘 된다. 그럼 공급이 쉬울수록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단기, 장기. 여러분 이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아까 아꼈던 곳이 있었거든요. 93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제가 아주 굉장히 아껴놨던 곳이 있어요. 93페이지 가시면 93페이지 가시면 단기, 장기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 단기, 장기는 뭐냐면 칠판 보세요. 단기, 장기는 이 마이크에 대해서 자, 따라오세요. 하나의 제화만 등장한다. 이 마이크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마이크. 그 마이크 만드는 애한테 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 자, 만들려면 그냥요 공장이 필요해요. 그럼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굉장히 짧게 주면 못 만든단 말이에요. 맞나요? 야, 너 한 1년 안에 만들어 볼래? 그럼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디가 더 만들기가 쉬워요? 장기잖아요. 그럼 단기는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장기는요, 탄력이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더 탄력적이다? 장기죠. 단기는요, 그냥니까 기간을 짧게 줍니까? 하나의 제어로 기간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기존 생산세를 확장시킬 수 없어 짧은 시간은 장기예요, 단기예요? 그러면 공급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장기는 그냥니까 시간을 충분히 줍니까? 그럼 생산세를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따라서 하나의 제어만 물어본다. 하나의 제어만 물어봤을 때 그냥 단기, 장기로 시간을 부여한다는 거죠. 맞죠? 근데 넘겨보세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여기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페이지 가시면 제품의 생산에 대한 기간인데 자, 볼게요. 페이지 가시면 113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가시면 자, 지금 여기도 해놨지만 11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있나요? 자, 아까 제가 1번은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는 어떤 게 더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장기가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2번은 제품이 다르다. One more time. 제품이 다르다.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그냥이니까 하나의 재화였습니까? 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 너 1년 안에 만들 수 있잖아요. 아우, 가자. 이거 따라서 제품이 다르다? 제품이 다르다. 그 상품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 옷하고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제품이 다릅니까? 약간 한 재화에서에 대한 부여였어요. 얘기합시다. 맞나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두 가지 재화입니까? 두 가지 재화를 비교해서 어떤 게 공급이 더 쉽냐는 거죠. 그럼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까? 이거는 기간에 대한 부여가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기간을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러면 생산 기간이 길수록 이건 거의 탄력적이에요? 오히려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이건 빨리 만들 수 있죠? 그럼 생산 기간이 짧다는 건 탄력적이라는 거죠. 나 지금 2번 하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생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품이 있어요? 아파트라고 적었어요. 뭐라고 적어요? 그럼 제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아까 기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러면 아파트는 옷보다 그냥이야 공급이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생산하는 데는 적게 소요되는 제품이 있지. 옷이라고 적어, 옷. 옷은 그냥이야 빨리 만들어. 그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알겠나? 그럼 그냥 단기, 장기 나오면 장기가 탄력적이고 생산의 소요 기간이 나오면 짧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오케이? 이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토지도 확보해도 인허가를 내야 되죠? 그래서 공급하기가 어렵고 중고주택은 그냥니까 이미 지어졌으니까. 그럼 생산 소요 기간이 짧잖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칠판 이걸로 끝낼게. 비탄력 쪽은 공급이 쉬워, 공급이 어려워. 탄력 쪽은요? 쉽잖아요. 그럼 공급이 어려우면 그냥이요 비탄력이에요. 용도 전환이 곤란하면 공급이 어렵죠. 생산 요소 시메트릭하게 생산하면 어렵잖아요. 법 규제 많고 인허가하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자, 용도 전환 용이하면 공급이 쉽죠. 공급 증가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좋잖아요. 인허가 용이하면 좋잖아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 넘기지 마시고 아까 대체제의 탄력성 아시죠? 그럼 수도 어디가 탄력적일까요? 단기가 탄력적일까요? 장기가 탄력적일까요? 장기가 더 대체가 많은 건 탄력적이죠. 따라서 수요 공급이 같다.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장기 나오면 무조건, 자, 따라서 장기는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수요만 그럴까요? 공급도 그럴까요? 공급도 그러니까 아예 안 기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단비, 장탄. 장탄이라는 경상도에 단비가 내려요.
그죠? 그럼 단기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장기는요? 여쭤볼게요. 공급만 그러나요? 수요도 그러나요? 그럼 둘 다 그러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번에 대해서 한번 쫙 풀어보십시오. 3번. 아까 제가 1, 3번은 틀었죠. 3번에 1번, 3번은 풀어드렸으니까 2, 4, 5 중에서 어떤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칠판. 답은 정상제, 열등제. 요건 교차에 들어오나요? 소득 탄력성에 들어오나요? 그럼 2번은 소득 탄력성에서 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플러스 정상제, 마이너스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에서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자, 4번. 생산의 소요 기간이 짧다는 건 아파트예요? 옷이에요? 옷은 빨리 생산하잖아요. 기간 짧.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 생산의 소요 기간이 길다는 건 아파트잖아요. 그럼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죠. 맞나? 자, 칠판. 자, 칠판 봐봐. 아까 탄력성이 수요에도 그냥입니까? 장기가 탄력적입니까? 장기가 탄력적이잖아요. 아, 힘들다. 답답해. 대체제. 대체제가 장기에 많이 유입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어디가 탄력적이에요? 수요에도. 장기가 탄력적이죠. 맞습니까? 근데 공급은 대체제입니까? 생산에 대한 겁니까? 부여해서 너 한 달에 만들어, 너 1년 안에 만드는 거죠. 얘도 어디가 탄력적이에요? 그럼 그냥요, 둘 다 같아요. 그럼 아예 단비장탄 안 계시는 거 좋죠. 맞습니까? 그래서 5번, 수요만 그래요? 공급 다 그래요? 다 어디에서 탄력적입니까? 장기가 더 탄력적이니까 완만하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10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심화를 좀 해드릴게요. 102페이지. 다음 시간에 이제 경기 변동하면 끝나거든요. 범위집하고. 그래서 다음 1시간이면 되니까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02페이지 가시면 102페이지에 거기 심화라는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심화 찾으셨어요? 자, 이건 답이 옳은 지문이다. 옳은 지문이 나왔고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아까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아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탄력성은 양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 칠판 보세요. 그냥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 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요. 다른 점에 따라 다르다. 선상도 다르거든요. 이건 그냥 그렇게 옳다고만 가세요. 그럼 여기가 1인데 여기로 올라갈수록 무한대가 되고 여기가 0이거든요. 그냥입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지금 심화 보고 있죠? 자, 수요곡선은 그냥요 우하향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수요곡선의 특정 지점에 따라서 점에 따라 탄력성이 같다, 달라. 다르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갑자기 다르다. 다르가지 그냥 왜 다르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중간점. 평균을 낸다. 평균을 내요. 계산기는 다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계산기 옆에서 껴보세요. 이제 중간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오른쪽에 제가 4번을 직접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자 계산기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은 오른쪽 103페이지 4번 있나요? 4번. 자, 그럼 박스 보세요. 사무실, 자, 갑니다. 가격과 양입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우하향하는 곳인데 중간점은 처음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월 임대료가 얼마였어요? 월 9만 원.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얘가 최초점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중간점은 평균을 내거든요. 그래서 11만 원이고. 그러면 양이 줄겠죠. 그럼 사무실의 양이 몇에서? 108에서 얼마로? 92로 줄어들었잖아요.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 어떻습니까? 거기에 최초점으로 할 수 있고 중간점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럼 최초점은 그냥입니까? 아까 9만 원서부터 시작합니까? 9만 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9만 원에서 그냥입니까? 자, 2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죠. 지금 A를 보고 있나요? 네. A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빠지겠죠. 빠지게 되면 원래 개수가 얼마였어요? 108이었잖아요. 108에서 몇 개로 빠졌어요? 16개로 빠지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계산기를 쳐보셔서 계산 갖고 오셨어요?
들어보세요. 계산기. 들어보시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16 나누기 108로 때려버리면 0.14 정도 떨어지고요. 0.148 정도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나요? 0.148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를 9로 나눠보세요. 2를 9로 나누게 되면 0.2 떨어지나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얘를 또 나눠야 됩니까? 나눠야 되죠. 한번 해보세요. 0.148이죠. 나누기 0.22. 약 나와도 됩니다. 나누기 0.22. 그럼 약 0.67이 나오죠. 그런가요? 그러면 0.67 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0.6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0.7이라는 건 좀 오타났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올림 한다 그랬죠, 여기서. 반올림은 5자릿수에서 반올리니까 0.7이 되겠죠. 자, 근데, 자,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one more time. 계산기 한 번에 쓰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하고 또 해서 또 했죠? 그러지 마시고요. 자, 따라서 외항끼리는 곱한다? 곱해요. 그리고 16하고 곱하기 9를 곱하는 거죠. 아니, 하지 마. 아직 근데 이거 하고 나요. 아직 두들기지 마. 따라서 내항은 나눈다. 나눠서 108하고 나누기 1은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한 번에 쓰면 나온단 말이에요. 저랑 같이 해봐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외항끼리 곱합니까? 곱하고 그 다음에 내항을 나눠요. 그럼 108 나누기 또 2를 나누면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0.66 나오나요?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자. 한 번에 쓰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해. 아, 미치겠어.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학계론에서는 입지계수가 이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보실 때 칠판 따로따로 계산하면 그냥입니까? 다시 또 적어야 됩니까? 적어야 되니까 계산기를 한 번에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화이팅. 자, 따라서 최초점. 네, 따라서 중간점. 중간점은 평균을 해요. 자, 보세요. 칠판. 평균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2로 나눕니까? 나누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2는 그냥요, 생략될 수도 있어요. 생략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중간점은요, 아까 최저점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가격에서 변동분, 원래 시간에서 변동분이죠. 자, 이건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들. 자, 리듬을 타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더해서 변동분. 그럼 더한 건 얼마가 될까요? 20이 되죠. 제가 하는 대로 해요. 그러면 20이 올라가죠? 밑으로 가고 20이 가고 변동분은 얼마만큼 변동했어요? 이만큼 변동한 거죠. 맞나요? 자, 따라서 더해서 변동분. 92하고 108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00이 되죠? 변동분은 얼마만큼 빠졌어요? 16만큼 빠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절대값을 씌우니까 그냥입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갈게요. 칠판. 2는 그냥요, 생략돼요. 생략되니까 2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따라서 더해서 변동분. 요거 더해봐요. 20, 변동이요.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요. 오늘 너무 내가 마음에 너무 들어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따라서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아까 이거 계산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요거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한 번에 딱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그냥 가버려. 20 곱하기 16 나누기 200 나누기 1을 하면 지가 알아서 탁 계산해줘요. 감사합니다. 0.8이 나오죠? 그렇게 가시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에 가야 되나요? 한 번에 가는 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점이 나오면 저랑 따라서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이렇게 하시면 빨라요. 그렇게 가요. 중간점이 나오면 그냥요, 이걸 더해요. 더하고 변동분으로 가면 그냥 맞히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간점은 지금 출제가 좀 끊겼어요. 최저점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학계론이 원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수요공급은 전국 수강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얘기해봐요.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따로따로, 약분해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주나요? 계산기가 해주나요? 계산기가 누르는 것이지, 요것도 좋고 또 좋고 그냥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뜨뜨뜨뜨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죠? 여러분만 알고 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잖아요. 반올림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0.7과 0.8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왜? 1보다 작으니까. 이것도 나왔었거든요. 여기가 좀 오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표현된 거예요. 다시 할게요. 0.6, 0.7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왜 그래? 1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4번은 원래는 변형해서 중간점을 이 저자가 최초점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럼 최초점하고 중간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최초점에는 원래에서부터, 자, 따라서 원래의 변동분. 중간점은 어떻게 돼요? 더해서 변동분을 가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점이 나오면 모의고사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시험은 마치고, 다음에 경기 변동. 다음 시간은 좀 재밌을 거예요. 지금 별로 재미있지 않았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감사합니다. 경기 변동. 나 눈물 날려 그래. 경기 변동 좀 쉬었다가 갈게요. 정말 쉬십시오.